몰려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부를 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용해서 빨리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사기꾼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움직이게 되는데,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욕심을 부려요. 개수를 늘린다거나 하면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리스크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일단 내 집 마련에 절대적인 투자 방법은 없어요. 본인 기분에 따라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흔히 말하는 새 집에 그 포르말린 냄새가 좋은 사람은 새 집을 좋아할 것이고,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갭을 끼고라도 사놓고 싶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돈이 부족할 거라는 거죠. 돈이 부족한 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분양이 가장 나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금을 치르고, 요즘 같은 경우는 10%잖아요. 10% 계약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입주를 할 때 대출을 받아서 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더구나 젊은 분들, 무주택자분들한테 각종 혜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양이 유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을 주로 보시는 게 그래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아닌가. 다만 한 가지는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분양가가 분명히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할 건데, 아까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무조건 오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이 꺾이게 되면 분양가를 올려서 미분양이 날 것 같으니까 기업의 수익을 줄여서 분양가를 낮추거나 또는 미분양 나는 거를 할인 분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주변 시세 대비 비슷하거나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 대상을 계속 열심히 발품을 팔던 손품을 팔던 이렇게 해서 찾아서 준비를 하다 보면 진짜 본인한테 중요한 것들을 고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꼭 입주까지 하지 않아도 좋아 라고, 당장 입주하지 않아도 그래도 조금 소액으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전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하에 본인이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어차피 난 입주를 하지만 한 2, 3년 후에도 충분해 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건 좋다. 단 여기서도 갭 적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입지가 좋아서 수요가 무궁무진할 만한 곳들 중에서 분명히 질환장애 무리하신 분들이 내놓는 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에이 설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제가 예전에 초보 시절에 그렇게 해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저도 돈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 저는 이제 실거주부터 선택을 한 거거든요. 실거주부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분양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국 했던 부분은 입주 당장 해야 되니까 그때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구축 중에서 가장 그나마 준신축 이런 곳들로 해서 제 입장에 맞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초보 시절부터는 무주택자 시절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럼 부동산을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부동산에 실거주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에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 시기, 한 10년 전, 20년에 30대 시절에 역시 부동산에 관심 없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10년간 살아가면서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느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필수재의 이 시장은 나름대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 방어를 하는 상품이다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것들을 부정적으로 일단 기준을 잡게 되면 설사
10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미 본인은 10년 뒤처진 거거든요. 안 사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진짜 부정적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한번 주변이나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무주택 서민들 특히나 이제 자꾸 좀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부정에 베팅하는 사람들을 쳐놓고 저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수익의 극대화를 만드는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건데요. 가장 어려워해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래요. 빨리 돈 벌겠다. 아마 몇 년 안에 몇 억을 벌었던 분들, 나 이렇게 뭐 돈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라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벌려고 하다 보니까 막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 안 하려고 들어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부터 봐라. 최소한 내가 사는 동네, 분명히 지금 뭐 새로 이사 간 동네도 있지만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 동네 아파트 가격도 있을 거고, 어렸을 때 내가 살았을 때 가격도 있을 것이고, 그 동네 막 바뀐 것도 보셨을 텐데, 그거 신경도 안 쓰면서 자꾸 어떤 필살의 비기를 찾으려고 드신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투자는 차근차근 내 동네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잖아요. 내 동네가 움직이는 모습과 똑같이 다른 동네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 일단 내 동네의 과거 시세나 뭐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바뀌었었네 뭐 보시는 것도 좋고요. 어떤 내가 가고 싶은 특정 동네를 찾아서 이 동네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움직임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자연스레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못 참는 거예요. 왜? 빨리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꼭 부동산 아니더라도 재테크에 관련된 역사들 관련된 거를 조금 책으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모든 자산 재테크 시장 보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돼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 시장이 이렇게 되고 뭐 어떨 땐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중간에 과열이 심하게 오고 어떨 때는 뭐 최악의 상황도 오고 이러면서 시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실제 역사들을 좀 알 수가 있다면 부동산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아, 엄청나게 상승해서 이번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거고 그 와중에서 긴매물이 나오는 거고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서 또 사가지고 나중에 상승할 때 돈 버는 거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기본 베이스를 내가 사는 동네와 내가 잘 알고 싶어하는 동네를 계속 평상시 지켜보면서 움직임 같은 거 보다 보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잖아요. 부동산을 돈으로 잘 버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진짜 잘 버는 사람과 사기꾼. 즉, 잘 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으로 나 이렇게 돈 잘 벌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잘 버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사람의 움직임을 알아요. 사람들의 움직임을 알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 원칙을 지켜요. 남들을 따라가지 않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죠. 물론 조금 애매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매한 답변. 왜냐하면 뭐 명쾌한 걸 듣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명쾌하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매번 똑같이 해도 매번 똑같이 성공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또 어떨 때 안 맞잖아요. 역시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패턴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몰려다니면서 우르르 막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직전에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거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싸게 살 수 있고 남들이 회피할 때 이것들이 근본적인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지를 되게 중요하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입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신다면 입지가 되게 좋고 수요가 많을 만한 곳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의 지름길이 아닐까.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들을 응용하는 단계가
점점 고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죠. 네,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부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용해서 빨리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사기꾼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자꾸 움직이게 되는데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감당할 수준보다 수익을 만드는 걸 극대화하고 싶다 보니까 개수를 늘린다거나 하면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리스크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무조건 아마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또 이런 부류겠죠. 생각만 하는 사람들.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일단 행동으로 해봐야 되는데 혼자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건 아닐 거야. 이런 분들은 움직이지 않았으니 벌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항상 못 버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부동산 쪽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즉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부동산 투자자 또는 부동산 전문가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부동산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이놈의 시장이 되게 필수제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나는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요. 본질적으로 필수제 시장이고 우리가 거주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은 오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인 논리상으로는 맞아 보일 수 있거나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결국 나중에 뛰어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되게 중요한 필수제의 시장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거주까지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의 축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는 분야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뒤처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평상시 자본주의 회사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그 투자 상품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뭐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서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순간은 여러분들은 출발선 자체가 뒤에서 물러나게 된다.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